네, 우리나라 이혼율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라고 하는데 최근 주목할 만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랜 별거 상태 중에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면 불법이 아니라는 내용인데요. 법조를 출입하고 있는 이종원 기자 그리고 이인철 변호사와 함께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기자 먼저 일단 어떤 사건이었는지 먼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이 가사 사건 중에서도 이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었는데요. 일단 원고는 2010년에 이혼한 이 50대 남성이었고, 이 피고는 이 원고의 전 부인과 외도를 했던 상대 남성이었습니다. 예. 이혼 전에 우리 아내와 외도를 했으니 정신적인 피해를 배상해라. 이렇게 해서 3천만 원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예.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면 사실 이제 그 소송을 제기한 남편이 어떤 배상을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대법원이 상대 남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 이렇게 판결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 부인이 외도를 했던 시점이 쟁점이 됐는데요. 예. 이 그래픽을 정리를 했는데 그래픽을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2010년에 이혼을 했고요. 근데 아내가 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시점이 이보다 1년 앞선 2009년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미 이 부부가 2004년부터 이 별거를 들어갔고 또 게다가 2008년에는 이혼 소송을 부인이 먼저 제기를 한 상태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서류상으로는 이 부부가 맞지만 예. 실질적으로는 이 남남처럼 지내왔던 사이에서 그 아내가 외도를 했다고 해서 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이게 쟁점이었습니다. 결국엔 무늬만 부부였는데 외도가 아니라고 판결을 한 거군요. 네. 그런데 이제 항소심에서의 판단은 이와는 좀 다르지 않았었습니까? 네, 1심과 2심 판단이 서로 엇갈렸습니다. 예. 1심은 이 위자료 청구를 기각을 했는데 이 부인의 외도가 이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위자료를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예. 반면에 2심은 이 1심 판결을 뒤집어서 이 상대 남성이 이 배우자가 있는 걸 아는 상태에서 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면 예. 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이렇게 해서 전액은 아니지만 일부인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예. 결국에는 1심과 2심 판단도 엇갈렸는데 대법원에서는 외도가 아니다라고 판결을 한 걸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양승태 대법원장의 말을 좀 들어볼까요?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반과 성적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해서 배우자의 부부 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취지의 판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판결을 보고 참 획기적인 판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법원이 그 껍데기만 보지 않고 형식만 보지 않고 실질 내용을 봤구나. 정말 바람직한 태도로 보고요. 또 전원합의체까지 갔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의미거든요. 예, 어떤 의미인가요? 또 1심과 2심의 판결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기존의 판례를 깨기 위해서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필요한데요. 예. 이번에는 기존의 판례를 깬 건데요. 기존에는 비록 그 이혼이 안 된 경우에는 다른 사람 만난 경우에도 아직 이혼이 안 됐기 때문에 위자료 책임을 물어라 이런 게 대부분의 판례였어요. 예. 근데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이제 그걸 최초로 이제 판례를 정립한 거죠. 그래서 예. 이혼은 아직 안 됐지만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불법 행위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판례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기자, 그러면은 이 외도를 한 부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건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예.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면서 이 해당 부인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번 판결을 폭넓게 좀 해석을 해보면 예. 이 해당 남성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았다라는 건 이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은 거거든요. 이 관계라는 것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 여성이 만약에 법정에 서더라도 이 부부 관계가 파탄 상태에 있었다라는 게 어느 정도 참작은 될 거라고 예. 좀 조심스럽게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논리적으로도 맞아요. 만약에 그 상간남에게도 불법행위 책임이 없으면 예. 그 당사자인 아내한테도 책임이 없다 이렇게 가야지 논리적이니까 앞으로 혹시 비슷한 사례가 나와도 아마 원고의 청구가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별거 상태가 길어졌지만 사실상 이제 그 부부라는 법적으로는 부부 관계가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남성이나 혹시 남성이 다른 여성을 만날 수도 있겠죠. 이럴 경우에 그동안은 이제 간통죄로 처벌받는 경우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아직 이제 간통죄가는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의 위헌이 이제 심사 중입니다. 근데 이번 판례가 헌법재판소의 그런 결정에 조금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간통죄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없어지는 추세니까 아마 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요. 이번 판결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법원이 이 형식을 보는 게 아니라 실질 내용을 봤다 이렇게 보고요. 예. 또 위자료라는 것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인데 예. 이미 가정이 깨진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만나서 깨진 게 아니잖아요. 기존에 다른 이유로 깨졌기 때문에 설령 다른 사람을 만나도 그 논리적으로는 불법 행위 안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아, 그 선후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남편이나 부인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이 부부 관계가 깨졌다면은 깨졌다면은 위자료가 배상 책임을 되고, 물을 그렇죠. 수가 있겠지만 이미 깨진 상태에서 별거 만났으면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불법이 안 된다는 불법이 안 뜻이죠. 된다라는 맞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결혼을 약속한 단계인 약혼 관계에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요? 네, 물론 이 약혼 비용이라든지 그 과정에서 일어난 정치적인 피해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데요. 예. 근데 일반적인 약혼과 이 일반적인 이성 간의 이 교제를 구분하는 게 이 경계선이 상당히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예. 서울가정법원이 이 판결들을 묶어서 이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픽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예. 이 쉽게 생각해 보면 이 임신을 했다거나 이 출산을 했다고 생각하면 이 가장 강력한 약혼의 증거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예. 이 성관계 자체가 이 성인 사이의 어떤 이 자유로운 행동이기 때문에 약혼의 증거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법원은. 임신을 해도 약혼 증거는 아니라고 예, 그렇죠. 명시한 이 거군요. 2009년에 헌재에서 이 혼인빙자 간음죄에 대해서 유연 결정을 내린 이후에 이 처벌이 예.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 결정과 이 같은 선상에 있는 그런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또 이 값비싼 반지나 명품을 주고받았다면 이 역시 약혼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다만 이 혼수품, 이 냉장고라든지 이 침대를 구매했을 경우에는 이 구체적으로 결혼을 준비한 것으로 봤고요. 예. 또 이 양쪽 부모를 함께 불러서 이 상견례를 했다면 예. 굳이 또 상견례라는 이런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양쪽 부모들이 만나서 서로를 이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면 이것은 약혼을 준비한 것, 결혼을 준비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어떤 약혼식을 올리지 않더라도 양가의 부모가 만나서 상견례를 했다면 약혼으로 인정이 된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앞서 봤지만 뭐 임신과 출산만으로 혼인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건 좀 네.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임신, 출산이라는 것은 그 성인 간의 자유로운 행동의 결과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꼭 결혼을 약속하지 않아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약혼으로 인한 결과라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임신과 출산하면 정말 큰 어떻게 보면 부담이고 그렇죠. 만약에 그때 헤어지게 된 경우에는 큰 타격을 입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 경우에 만약에 약혼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의 여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단순히 혼수 주고받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임신하고 출산이 훨씬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사실혼 관계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그렇죠. 하잖아요. 근데 임신하고 출산만 됐다고 또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거든요. 어. 약혼으로 인정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게 뭐냐면 예. 상대방에게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입니다. 예. 만약에 약혼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약혼 기간 중에 부정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임신과 출산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양육비만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렇게 게 생각합니다. 주장이신 예. 거죠. 저 덧붙여서 좀 말씀을 예. 드리자면 모든 사건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가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연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 가이드라인처럼 이렇게 특정 유형별로 일반화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이 때문에 이 법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이 참고는 될 수 있겠지만 예. 일단 답답하다면 일단 법원 문을 먼저 두드려서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또 이제 뭐 장기간 동거를 했다면 또 이게 약혼으로 인정이 된다고요. 그 장기간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기간입니까? 장기간이 뭐 적어도 한 3, 4년은 돼야겠죠. 예. 뭐 한두 달, 요즘에 뭐 젊은 대학생들 한두 달 이렇게 동거하는 예. 경우 있잖아요. 예. 그 경우 헤어지는 경우에 뭐 상대방이 소송을 한다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사실 어렵고요. 예. 한 3, 4년 동안 실질적으로 부부 생활 같이 행동을 했으면 예. 그게 결혼식까지 가지 않아도 약혼으로 인정돼서 예. 상대방에게 위자료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방송인 서세원 씨 부부 이야기 파경을 맞았는데요. 이 이야기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결혼 32년 만에 파경을 맞았는데 폭행이 결정적인 이유였었죠. 예. 지난 21일 첫 공판이 있었는데 어땠었습니까? 이틀 전 서세원 씨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 공판 시작 시간이 11시 반이었는데 예. 무려 1시간 반 전에 서세원 씨가 출석을 하면서 기자들을 따돌렸습니다. 또 예. 공판이 끝난 뒤에도 일반적으로 출입하는 문이 아니라 이 판사나 법원 직원들이 출입하는 문으로 나가면서 예. 이 카메라의 모습이 찍히지 않았는데요. 이 서세원 씨 지난 5월에 부인 서정희 씨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예. 당시에 지금 나오는 화면은 예. 아주 과거의 화면인 거죠? 그렇죠. 예. 예. 지금 CCTV 화면을 보고 계신데 지난 5월 있었던 이 폭행 장면이 담긴 이 청담동 오피스텔에서 찍혔던 이 CCTV 화면인데요. 당시 예. 그림을 보시면은
저희가 지금 방송으로 보내드리는 것조차 좀 조심스러울 정도로 이 서정희 씨가 바닥에 누운 채로 이 서세훈 씨에 의해서 끌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예. 일단 첫 공판에서 서세훈 씨는 이 CCTV에 찍힌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모두 했습니다. 예. 다만 당시에는 이러한 자신의 행위가 폭행인 줄 모르고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예. 서세훈 씨 측 폭행은 맞지만 큰 폭행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화면만 봐도 굉장히 좀 심각해 보이거든요. 다리를 질질 끌고 가는 것 행위 자체가.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뭐 큰 폭행, 작은 폭행 다 어디 있겠습니까? 예. 모두 다 폭행이죠. 특히 이제 폭행을 당한 여성분의 입장에서는 그 신체가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쵸.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저렇게 사람을 끌었다는 것은 사람이 무슨 물건도 아니고요. 정말 예. 저것도 하나의 큰 폭행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이제 쟁점. 목을 졸랐냐 안 졸랐냐인데요. 서세훈 씨 측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예, 거죠? 이 서정희 씨는 이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혀가 나올 정도로 이 강하게 목을 졸렸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예. 반면에 서세훈 씨는 이 부인을 하고 있는데 예. 이 안타깝게도 당시에 목이 졸렸다라고 이 서정희 씨가 주장하는 그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예. CCTV가 없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판부에서 어떻게 또 판단할지가 어떻게 보면은 기초가 좀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뭐 CCTV가 없었다면 참 증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양측이 입장이 팽팽히 다투었기 때문에 증명이 쉽지 않았는데 다행히 CCTV가 나와가지고 예. 뭐 폭행으로 인정되는 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빨리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세훈 씨 부부 참 오랫동안 방송 생활하면서 인고 부부로도 소문이 났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인철 변호사 그리고 이종원 기자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